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뭘 가르치려 해. 내가 뭔데 내 오더에 토를 달아. 짝! 분노에 찬 외과 레지던트 강태호의 손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세게 얻어맞은 이은채 간호사는 충격과 통증에 휘청거리며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쉬. 주변 간호사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쓰러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 만연한 폭력과 부조리는 그렇게 이은채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복도 끝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이 모든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재벌 총수 왕자림, 쓰러진 이은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한 왕자림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말을 뱉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대? 이 병원 전체를 뒤엎어 놓겠어. 그날 밤 폭행 사건이 발생한 명성대 병원은 재벌 총수의 손에 의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불러온 거대한 권력의 격변, 그리고 며느리의 명예를 위한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사이다 같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JK그룹 본사 최고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자림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9시 30분. 오늘 밤 그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자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성대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지? 이 시간이면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좋아. 출발하자. 왕자림은 검정색 코트를 걸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명성대 병원 이사장에게 전달할 기부금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림은 모든 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30분 후 검정색 벤츠가 명성대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자림이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VIP 엘리베이터로 바로 이사장실로 가시겠습니까? 경호팀장이 물었습니다. 왕자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반 병동부터 둘러보고 가자. 내 돈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왕자림은 경호원 2명과 함께 병원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응급실 쪽은 분주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왕자림이 복도를 걸으며 병원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설은 깔끔해 보였지만 곳곳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간병인 휴게실도 있고 환자 가족 대기실도 넓네요.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왕자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뭘 가르치려 해.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왕자림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호원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자림이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복도 구석 간호사 스테이션 옆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처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림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와 함께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자림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쓰러진 여자는 바로 자신의 며느리 이은채였습니다. 으악! 이은채가 바닥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의사 오더에 토 달지 마라. 내가 뭔데? 강태호 레지던트가 이은채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은채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림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왕자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경호팀장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은채부터 데려와. 조용히 움직여. 왕자림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발걸음을 돌려 사라지자 경호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이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병원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경호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은채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 언니 괜찮아요?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임 간호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 강 레지던트한테 찍히면 우리도 힘들어져. 이은채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자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이은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림이 이은채의 부은 뺨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에 타.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저 아직 근무 시간이. 됐어. 오늘은 끝났다. 왕자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왕자림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명성대 병원 이사장한테 연락해. 내가 10분 후에 이사장실로 올라간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명성대 병원 인수 관련 자료 준비하라고 해. 이은채가 놀라서 왕자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인수라니 무슨. 조용히 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왕자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려? 그것도 병원에서? 30분 후 왕자림은 다시 명성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왕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박재영 이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왕자림이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당신 병원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의사가 간호사를 때렸습니다. 복도에서 말이에요. 박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왕자림이 박재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을 사겠습니다. 당신이 관리 못하는 병원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때까지 인수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겠습니다. 왕자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행 사건 가해자인 강태호 레지던트는 당장 정직시키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박재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림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은채는 거울 앞에서 부은 뺨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어젯밤 왕자림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인수한다고? 정말로? 이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자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병원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이은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자신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성대 병원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후배 간호사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은채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병원이 난리예요. 이사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미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수간호사 정혜숙이 다가왔습니다. 이은채, 잠깐 얘기 좀 하자. 정혜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은채가 그녀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채야, 어젯밤 일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 강태호 레지던트 정직 명령이 떨어졌어. 네. 이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얘기가. 이은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모르겠어. 하지만 벌써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 조심해. 정혜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은채가 간호사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재벌 며느리래.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우리는 맞아도 참아야 하는데 재벌 며느리는 다르네. 이은채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이은채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 언니.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재벌가 며느리예요? 이은채가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간호사야. 하지만 다들 그러는데 병원이 인수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나도 잘 모르는 일이야. 이은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쪽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응급실 도와주러 가야지. 이은채가 뛰어가려는데 수간호사 정혜숙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은채야, 너는 오늘 일반 병동만 돌아. 응급실은 다른 간호사들이 할 테니까. 왜요? 평소에는 응급 상황 때 모든 간호사가. 지금 상황이 평소 같아? 조용히 해. 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은채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이사회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왕자림이 검정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왕자림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재영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 회장님께서 우리 병원 인수 의향을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림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명성대 병원 지분 51%를 인수하겠습니다. 이미 법무팀을 통해 모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원장 오세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왕자림이 오세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럼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병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이라고 하셨나요? 왕자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저는 이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사적인 감정의 문제입니까? 오세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해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은폐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겠어요? 왕자림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든지. 박재영 이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왕자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오세준이 복도에서 강태호를 불렀습니다. 강 레지던트, 잠깐 얘기 좀 하자. 강태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원장님, 제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일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해명할 거야? 오세준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상 지적을 한 건데 이은채 간호사가 오버해서. 좋아.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내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간호사가 반발한 거라고. 네, 부원장님. 오세준이 강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재벌 며느리라고 해서 우리가 굽힐 필요는 없어. 그날 저녁 이은채는 퇴근 후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자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은채야, 어디 있니? 병원 옥상에 있어요. 지금 집으로 와.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님, 제발 병원 일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이은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재벌 며느리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은채야,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동료들도 저를 피해요. 이런 식으로 일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요. 왕자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으로 와. 차근차근 얘기하자. 싫어요. 어머님이 병원을 사시면 저는 정말 그만둘 거예요. 이은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성대 병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왕자림의 인수 발표로 인해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오세준 부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오세준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JK그룹 왕자림이 우리 병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수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왕 회장의 인수 동기가 사적인 복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오세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언론에도 흘려보겠습니다. 한편 왕자림은 JK그룹 본사에서
비서실장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성대 병원 재무자료는 다 확보했나? 네, 회장님. 생각보다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부원장 오세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병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매 과정에서도 왕자림이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더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파봐. 그때 왕자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은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겠어요. 왕자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은채가 평소처럼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환자 차트가 작고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15번 환자 차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은채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동료 간호사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은채가 직접 찾아다니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병원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 강태호가 이은채를 불렀습니다. 이은채가 몸을 굳혔습니다. 네, 어젯밤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강태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나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한 거야. 내가 환자 상태 판단을 잘못해서 지적한 건데 왜 그렇게 오버했어? 제가 오버를 했다고요? 이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잘못된 의견을 내놓고서는 지적받으니까 재벌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거잖아. 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우연이라고? 웃기지 마. 다 계획된 일이었을 거야. 이은채가 답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간호사 정혜숙이 나타났습니다. 강 레지던트, 지금 정직 처분 중 아닌가요? 왜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세요? 수간호사님, 저는 그냥 해명을 하려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이은채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 JK그룹 서버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왕자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우리 서버에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련 데이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왕자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뚫렸나? 아직 방어하고 있지만 상대가 상당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 이미 가동했는데도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자림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오세준 그 자식이.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명성대 병원 CCTV 서버까지 해킹당했습니다. 어젯밤 폭행 사건 영상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왕자림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상경보를 발령해.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재영 이사장이었습니다. 왕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세준 부원장이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했습니다. 병원 보안 시스템 마비와 관련해서. 왕자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걸어오는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분 후에 이사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왕자림이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무팀을 소집해. 그리고 오세준 비리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 회장님, 하지만 지금 서버가 해킹당하고 있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 이은채가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이 난리예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은채야, 지금 어디 있니? 옥상에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어머님, 정말 병원을 포기하실 건가요? 왕자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포기? 절대 포기 안 해. 오히려 더 제대로 싸울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은채야, 너를 때린 그 의사와 그 시스템 자체를 벌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왕자림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이사회실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자신 있게 발언했습니다. 왕 회장님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병원 전산 시스템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왕자림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오 부원장님, 그렇게 확신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인수 발표 이후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세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요? 왕자림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측일까요? 왕자림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재영 이사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오세준 부원장의 병원 공사 입찰 비리 관련 자료입니다. 왕자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병원 시설 공사에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세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근거 없다고요? 왕자림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통장 거래 내역도 조작된 건가요? 오세준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하지만 지금 서버 해킹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왕자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해킹 공격을 주도한 세력을 추적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서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강서준이 노트북을 들고 왕자림 옆에 앉았습니다. 오세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IT 보안 전문가 강서준 씨입니다. 해킹 공격 추적을 담당했습니다. 왕자림이 소개했습니다. 강서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JK그룹 서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공격의 출발점을 역추적한 결과 해외 사설 해킹 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세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공격 비용 지불 경로입니다. 강서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익명 계좌를 통해 지불됐지만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니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오세준 부원장님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세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이라고요? 강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함일까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강태호와 오세준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오후 3시에 녹화된 것입니다. 두 분이 서버 공격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오세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만 완전히 망가뜨리면 왕자림은 끝이야.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세준에게 집중됐습니다. 오세준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왕자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이제 누가 병원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박재영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오세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증거는 명확합니다. 왕자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세준 부원장은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오세준이 마지막으로 왕자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당신에게는 이미 끝났습니다. 왕자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세준이 이사회실을 나가자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재영 이사장이 왕자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왕자림이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을 제대로 된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강서준이 왕자림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서버 복구 작업은 내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왕자림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킹을 추적할 수 있었나요? 강서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이은채 간호사님 때문입니다. 은채 때문이라고요? 2년 전에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은채 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강서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은채 님이 밤새 지켜보며 간호해 주신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왕자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은채 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나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있어서 이은채 님이 폭행당한 일과 병원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림이 강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채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한편 이은채는 병원에서 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 부원장님이 해킹을 시킨 거래요? 김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까 이사회에서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 이은채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강태호 레지던트도 연루된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둘이 뭔가 계획을 꾸몄던 것 같아. 그때 수간호사 정혜숙이 다가왔습니다. 은채야, 회장님이 너를 찾으신다. 어머님이요? 지금요? 응. 이사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이은채가 이사장실로 올라가자 왕자림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은채야, 고생 많았어. 어머님,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 해결됐어.
오세준도 강태호도 이제 끝이야. 왕자림이 이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고마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 강서준이 일어서며 이은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준입니다. 이은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2년 전에 박영숙이라는 환자 기억하세요? 응급실에 심장마비로 실려온. 이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때 할머님이. 네, 제 어머니입니다. 강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이은채가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은 지금 어떠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항상 은채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자림이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인지 이제 알겠지?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이 병원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보자. 왕자림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3주 후 명성대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JK 메디컬 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병원에서 이은채는 간호사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정 제정입니다. 이은채가 회의실에 모인 간호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여 명의 간호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선임 간호사 박순희가 질문했습니다. 첫째, 모든 형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은채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김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할까요? 의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왕 회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은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박순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일들이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전문 의료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은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은채는 왕자림과 함께 병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곳곳에 새로 설치된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간호사 전용 휴게실, 직원 고충 상담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했나요? 이은채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병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왕자림이 새로 만들어진 간호사 휴게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채야, 내가 이룬 성과를 봐. 간호사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지 3주 만에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동료들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강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JK 메디컬 센터의 IT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채님, 오늘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시연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서준 씨.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은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전체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은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은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간호사들도 최첨단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와 의사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김성현 과장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이은채는 환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병동을 돌았습니다. 간호사님, 요즘 정말 친절해졌어요. 한 환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사님들이 항상 바쁘고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왕자림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이은채와 강서준 그리고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은채야, 정말 자랑스럽다. 왕자림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후계자가 아닌 간호사 이은채로서 이룬 성과가 정말 대단해. 이은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시는지. 알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님이 바꾸려던 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을 위한 거였다는 걸. 강서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건배하자. 새로운 JK 메디컬 센터의 미래를 위해. 왕자림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이은채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김미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도 낼 수 있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이은채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은채가 무심코 손목을 만지며 찡그렸습니다. 요즘 자주 손목이 아팠지만 큰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 손목 괜찮아요? 박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은채가 손목을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은채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이은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더 큰 시련을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은채는 JK 메디컬 센터 건강검진센터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신경과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은채 간호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채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가요? 유전성 희귀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은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점차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어요. 이은채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간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정밀한 손동작이 필요한 업무는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은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정밀한 손동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은채는 왕자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채의 8살 아들 준호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준호가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이은채가 급히 준호를 JK 메디컬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소아과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준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가 이은채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준호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이은채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이상 소견인가요? 소아 희귀 혈액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은채가 벽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병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들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치료는 가능한가요? 초기에 발견되었으니 치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가 준호의 병실로 들어가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파?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이은채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은채는 왕자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준호가 아파요. 이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니? 병원이요. 소아병동에. 지금 갈게. 기다려. 왕자림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왕자림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잠들어 있었고 이은채가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봐. 왕자림이 이은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은채가 준호의 진단 결과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왕자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저도. 이은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왕자림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이런 소식을 어떻게 말씀드려요? 바보야. 가족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왕자림이 이은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데려올 테니까. 그때 이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은채님이세요? 법무법인 한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세준 씨가 당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채가 놀라서 왕자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송인가요?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채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왕자림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왕자림입니다. 아, 회장님. 오세준 씨 측에서 이은채님과 회장님을 공동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재벌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왕자림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전화를 끊고 왕자림이 이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오세준 그 자식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끝까지 싸울 거야. 이윤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병, 아들의 병, 그리고 소송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채야, 나를 믿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왕자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응, 준호야. 할머니가 너 보러 왔어. 왕자림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프지? 할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들 데려와서 너 낫게 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왕자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이렇게 괴롭혀? 오세준, 너는 정말 끝이야. 2주 후 법정에서는 오세준의 부당해고 소송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세준 측 변호사가 자신 있게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적인 감정으로 병원을 인수하고 무고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은채 씨는 건강상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며느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습니다. 오세준 측 변호사가 이은채의 병원 검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왕자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준 씨의 해고는 명백한 비리와 해킹 범죄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오세준 씨가 병원 공사 비리로 받은 리베이트 목록과 해외 해킹 업체에 지불한 증거입니다. 오세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세준 씨가 강태호 레지던트와 공모하여 이은채 간호사를 괴롭힌 증거입니다. 법정에 CCTV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준과 강태호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은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왕자림도 포기할 거야. 영상 속 오세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오세준 씨,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준이 변호사와 속삭인 후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병원을 위해서 해킹을 사주하고 직원을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세준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왕자림이 이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어. 이제 오세준은 정말 끝이야. 어머님,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응. 저 자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어. 그때 이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은채님, 준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이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은채가 왕자림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나아지고 있다고요? 네. 왕 회장님께서 모셔온 해외 전문의들의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왕자림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일주일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세준의 부당해고 소송은 완전히 기각되었고 오히려 그는 업무상 배임과 해킹 교사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자림과 이은채는 준호가 입원해 있는 VIP 병실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이제 다 나았구나. 이은채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왕자림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약속한 대로 세계 최고 의사들이 너를 고쳐줬지?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은채님,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은채와 왕자림이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준호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은채님은 어떠세요? 제가요? 네, 신경병증 치료 말입니다. 의사가 이은채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병의 진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은채가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왕자림이 이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다음 날 이은채는 JK 메디컬 센터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JK 메디컬 센터 간호인력 공정대우 헌장을 발표합니다. 이은채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간호사의 전문성과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모든 의료진이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미영이 이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정말 일하기 좋은 병원이 됐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때 언론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은채 위원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인터뷰인가요? JK 메디컬 센터가 가장 일하기 좋은 병원 1위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이은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녁 무렵 왕자림이 이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세요? 이제 병원 경영을 내가 맡았으면 좋겠어. 이은채가 놀라서 왕자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내가 이미 증명했잖아. 간호사로서도 리더로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왕자림이 이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싶어. 내가 이 병원을 이끌어가길 바라. 이은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6개월 후 JK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에는 JK 은채 간호전문 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은채는 원장실에서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과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스케줄표를 가져왔습니다. 10시에 간호사 신규 채용 면접, 11시에 의료진 회의, 오후 2시에 환자 가족 간담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준호는 잘 지내고 있죠? 네,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은채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간호사 신규 채용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자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저희 병원을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이은채가 한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JK 은채 간호전문센터는 간호사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지원자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모든 간호사를 전문 의료인으로 존중합니다. 이은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환자 가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환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환자 가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이은채는 병원을 둘러보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폭행당했던 그 복도는 이제 간호사 전문 교육 시뮬레이션 센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큰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존엄성을 위한 교육센터. 이은채가 그 명판을 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원장님, 강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의 IT 총괄 이사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병원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은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벌써? 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때 왕자림이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옷차림의 그녀는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얼굴 보러 왔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오잖아. 죄송해요. 병원 일이 정신없어서.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왕자림이 교육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폭행당했던 그 자리구나. 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어요. 정말 잘했어. 아픔을 희망으로 바꿨구나. 두 사람이 함께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힐링 가든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그날 맞지 않았다면 이 병원은 영원히 썩어 있었을 거야. 왕자림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니야. 내 희생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어. 왕자림이 이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재벌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료인이라는 걸 증명했어. 이은채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은채가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수술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환자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돌봐주셨거든요.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은채가 병원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곧 갈게, 준호야.
숙제는 다 했어? 응. 그런데 엄마 학교에서 발표 숙제가 있는데 우리 엄마 자랑하는 거야. 이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자랑? 뭐라고 발표할 거야? 우리 엄마가 간호사들을 도와주는 병원 원장님이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고. 준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엄마, 빨리 와. 할머니랑 같이 저녁 해놨어. 이은채가 병원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JK 은채 간호전문센터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은채가 차에 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난 건가?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원장님,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힘내서 일해요. 이은채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우리 함께 더 좋은 병원 만들어가자.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은채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세상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자림과 이은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번의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전체 의료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은채가 겪은 아픔은 헛되지 않았고 그 고통은 수많은 의료진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왕자림의 강력한 의지와 이은채의 전문성, 그리고 강서준 같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만나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은채가 단순한 재벌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의료 전문가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그리고 그 용기를 뒷받침해줄 든든한 가족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